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깔리는 한 가지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덜 외롭다고 믿었습니다. 모임이 잦고 전화가 울리고 약속이 끊이지 않으면 마음도 덜 허전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더 쓸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웃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허전하고 칭찬을 들었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고 친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도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로워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외로움을 억지로 지우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지혜로 바꾸는 길을 차근차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세 가지 부드러운 경계가 있습니다. 첫째, 집의 문턱을 지키는 경계. 둘째, 내면의 정원을 지키는 경계. 셋째, 마음의 여백을 남기는 경계.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숨을 한번 고르시지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봅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이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의 흑역사를 놀리고 아이들 이야기로 웃고 건강 이야기를 하며 한숨도 쉬고 그렇게 평범하고도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문득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왜 이럴까? 분명 즐거웠는데 왜 가슴 한쪽이 비어 있는 걸까? 누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잘 나가네. 부럽다. 넌 그래도 편하겠다. 말은 가볍게 웃으며 했지만 그 말 뒤에 아주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건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나의 예민함이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정해진다는 것을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차가우면 멀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따뜻하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서늘함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겠지. 그 기대가 클수록 작은 온도 차이도 크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땐 형편도 비슷했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모두가 가능성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앞섰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웃으며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점점 결과를 드러냅니다. 집의 크기, 자식의 직업, 건강 상태, 경제적 안정, 보이지 않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저울을 꺼내듭니다. 나는 어디쯤일까? 저 사람은 나보다 위일까? 이 저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을 아만과 질투라 하셨습니다. 아만은 나를 높이는 마음이고 질투는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국 같은 뿌리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 도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비교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삶을 거울 삼아 내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됩니다. 남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됩니다. 남의 성공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가장 편안합니까? 누군가 앞에서 있는 그대로 웃을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괜히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줄이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남는 것은 진짜뿐이다. 문제는 가짜가 떨어져 나갈 때 그 공백을 외로움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리입니다. 사실은 정화입니다. 사실은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많은 약속을 잡고,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양이 늘어날수록 깊이는 줄어듭니다. 도반 여러분,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편안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경계에서 나옵니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를 지켜주는 선입니다. 나는 나의 영역을 지키고 당신은 당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 그 선이 분명할 때 우리는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 숨 막히지 않고 너무 멀어 식어버리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사람을 끊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법도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사랑하기 위한 부드러운 경계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법. 외로움 속에서 비교를 멈추고 내 숨으로 돌아오는 법.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최근에 만났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앞에서 당신은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긴장했습니까? 그 답이 당신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경계는 필요할 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삽니다. 그래야 마음이 삽니다. 그래야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온도를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왠지 차가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선을 긋는 사람이야. 이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정이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미안해집니다. 괜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그러나 도반 여러분, 경계는 계산이 아닙니다. 경계는 생존입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자리, 너무 가까워 뒤엉키지도 않고 너무 멀어 끊어지지도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경계가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은 합쳐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결을 뒤섞임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고, 친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도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과는 1시간만 함께 있어도 지칠까요? 왜 어떤 사람과는 오래 있어도 편안할까요? 그 차이는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계가 존중되느냐, 존중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은 조금 다칩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될 때 나는 피곤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가 깊어질 때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엔 경계가 필요해.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괜히 예민한 사람 될까봐, 괜히 관계 끊길까봐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집니다. 도반 여러분, 경계를 미루면 결국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경계를 일찍 세우면 관계는 오래 갑니다. 경계는 끊기 전에 세우는 선입니다. 이미 상처가 깊어진 뒤에 선을 긋는 건 단절이지만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선을 분명히 하는 건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 삶에 더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없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맞추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계는 노년의 자비입니다. 나를 먼저 보호하는 자비,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누구도 오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붙어 자라면 가지가 서로를 급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면 각자 햇빛을 받습니다. 각자 비를 맞습니다. 각자 바람을 견딥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공유한다고 깊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를 인정할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경계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힘들어요라고 조용히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면 마음은 쌓입니다. 쌓인 마음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폭발은 관계를 끝내지만 경계는 관계를 지킵니다. 도반 여러분, 진짜 깊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알고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합니다. 그런 관계가 당신 인생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깊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와 가까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적은 수라도 편안한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불편했던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어떤 선이 필요했습니까? 말의 선이었습니까? 시간의 선이었습니까? 공간의 선이었습니까? 그 선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선을 긋는 것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내쉬며 나는 나를 존중한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나의 기준을 따른다. 내쉬며 나는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경계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는 기술입니다. 단단함은 거칠음이 아닙니다.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미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원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관계를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경계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나의 울타리를 따뜻하게 세운다.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당신은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날들이, 당신이 흘린 눈물이,
당신이 웃었던 순간들이 조용히 스며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은 그 자체로 당신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아파트일 수 있고, 빌라일 수 있고, 작은 단독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당신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아무에게나 쉽게 열어둘 공간이 아닙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편하게 놀러와. 그 말은 정겨워 보입니다. 그러나 집을 여는 순간, 집은 비교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집 넓다. 여기 구조 좋네. 가구가 다 새 거네. 이런 건 비싸겠다. 가볍게 웃으며 던지는 말들. 그 말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당신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어깨가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왜일까요? 집은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집안의 공기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집은 관계의 온도를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을 다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집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좋겠다. 넌 이제 걱정 없겠다. 자식도 잘 됐다면서? 여유 있어 보이네. 그 말은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교의 그림자가 스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미묘하게 긴장합니다. 내가 이걸 숨겨야 하나? 내가 이걸 낮춰 말해야 하나? 도반 여러분, 집을 여는 순간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왜 이걸 샀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 동네인지. 집은 쉬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설명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때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집은 원래 당신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있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이 들어오는 순간 집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가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턱은 단순한 현관의 경계가 아닙니다. 문턱은 당신 삶의 안과 밖을 나누는 선입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 영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기쁜 것은 나누고, 공간도 나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눔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눔이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눔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특히 집은 경제적 차이와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공간이기에 질투와 비교가 스며들기 쉽습니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그림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음 만남에서 미묘한 거리로 나타납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다.
도반 여러분, 집을 지킨다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집을 지킨다는 것은 집을 평가의 장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은 관계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집은 당신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안식처는 늘 안전해야 합니다. 문턱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턱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넌 참 편하겠다.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문턱을 지키면 그런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편안하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집을 보여주고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집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재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문턱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집의 본래 역할을 되찾는 일입니다. 집은 당신이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피로를 씻어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타인의 시선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도반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지치고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켜고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친구도 아니고 누군가의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공간을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문턱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문턱은 차가운 선이 아닙니다. 문턱은 따뜻한 보호막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공간을 지킨다. 나는 내 안식처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비교 속에 살지 않는다. 다시 들이쉬며 내 집은 내 쉼이다. 내쉬며 내 집은 평가의 무대가 아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문턱이 됩니다. 도반 여러분, 문턱을 지키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비교와 질투의 씨앗을 처음부터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벽과 천장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세워진 마음의 집입니다. 그 집을 오늘부터 더 단단히 지켜보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의 문턱이 바깥 공간을 지키는 경계라면 내면의 정원은 마음속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형편도 나누고 속마음도 나누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진심일까요?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깊은 관계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가까워진 기억보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1시간 동안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면의 울타리가 존중되었느냐, 아니면 침범되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들여보내지 말아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있고, 아직 말로 꺼내기 어려운 기억도 있고, 아직 스스로도 잘 모르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당신이 스스로 돌봐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 정원을 쉽게 열어버립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공감받고 싶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정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기 기준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너가 예민한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도반 여러분,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내면의 울타리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면의 울타리는 자기 존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음 깊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흘려버렸던 기억은 없습니까? 그때 당신은 2번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다칩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말수가 줄어든 것이 냉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보호입니다. 도반 여러분, 모든 관계에 같은 깊이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친 사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관계는 차 한 잔 정도의 깊이면 됩니다. 어떤 관계만이 마음의 정원 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묻는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건 좀 길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이런 말은 무례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원을 지키는 말입니다. 도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후회도 있고, 말하지 못한 상처도 있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두에게 꺼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적당히 덜어낼 때 건강합니다. 과도한 공유는 오히려 비교를 부르고, 비교는 다시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 집은 자식이 잘 됐다며? 그 집은 돈 걱정 없다며? 이 말은 겉으로는 관심이지만 속으로는 비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짧게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그 태도가 내면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도반 여러분, 내면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이든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을 마음에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기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도반 여러분, 내면의 울타리는 말의 양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랑은 짧게, 하소연도 짧게, 상세한 형편 설명은 필요할 때만,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침묵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잠시 최근에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괜히 꺼내진 않았습니까? 혹시 괜히 설명하다가 마음이 피곤해지진 않았습니까? 그 피로가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짧은 마음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쉬며 나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코끝의 공기를 느끼십시오. 가슴의 오르내림을 느끼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내면의 정원은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할 때 꽃이 피어납니다. 시끄러우면 꽃은 지쳐버립니다. 도반 여러분, 말을 줄이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나와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울타리를 세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쉬십시오.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정원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의 마음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나눈다. 이 문장이 당신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은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공감 하나,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은 두꺼워집니다. 기대가 붙고, 습관이 붙고, 익숙함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실이 나를 묶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관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많아서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정도 했으니 이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 해주겠지.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으니 이 사람도 내 말을 깊이 들어주겠지.
이 작은 기대가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날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여백입니다. 여백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백은 단념이 아닙니다. 여백은 숨 쉴 공간입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에 글씨를 가득 채우면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여백이 있을 때 글은 더 또렷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를 꽉 붙잡고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조금 놓아줄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는 인연을 실패로 여깁니다. 왜 멀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나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고요해집니다. 꽃이 떨어졌다고 봄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인연도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긴 세월을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져야 비로소 고마워지는 인연입니다. 도반 여러분,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남겨질까봐, 외로워질까봐. 그러나 붙잡음은 관계를 왜곡합니다. 붙잡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순해집니다. 붙잡지 않을 때 떠나는 인연도 원망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백이 있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그 오해는 그 사람의 세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질투해도 그 질투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내 탓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무게를 다지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떠나간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아직 정리가 덜 된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그리고 놓아준다. 고맙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이 문장이 당신 마음의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생기면 외로움은 덜 아픕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던 힘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행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감정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출발 전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짐을 싸는 방식에서 성향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철저하고 누군가는 느긋합니다. 여기서 이미 미묘한 긴장이 생깁니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피곤함이 쌓이고 예산이 계산되고 계획이 어긋납니다. 식당에서 기다리는 30분, 그 30분이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여행인데 뭐 어때? 이 작은 차이가 감정을 건드립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에서 싸우는 이유는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무시된 것 같고, 내 속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고, 내 피곤함이 이해받지 못한 것 같을 때 마음은 단단히 다칩니다. 여행은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공간에서 쉬지만 여행에서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관계의 진짜 거리를 알려줍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어디까지가 편안한가, 어디서부터 숨이 막히는가. 여행이 끝난 뒤 조금 서먹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경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동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멀리서 안부를 묻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인연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 마음이 무거웠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나는 이 정도 거리가 편안하구나. 그 깨달음이 다음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길, 혼자 앉아 마시는 커피, 누구의 속도에도 맞추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숨을 듣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을 느낍니다. 도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정화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 리듬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에 덜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나는 밀어내지 않는다. 나는 흘려보낸다. 나는 나의 속도로 걷는다. 이 문장이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 생기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외로움은 덜 아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독은 평온으로 변합니다. 말은 참 가볍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나온 말은 오래 남습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말로 기쁨을 나누었고, 말로 위로를 건넸고, 말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로 상처받았고, 말로 오해했고, 말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는 사람은 가볍지만 받는 사람은 깊게 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의 울타리입니다. 말의 울타리는 입을 닫는 기술이 아니라 입을 여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 그 지혜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습니까? 괜히 그 말을 하지 말거라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 내면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왜일까요? 말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꺼낸 말에는 내 마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을
아무에게나 쉽게 건네면 나는 비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상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숨을 한 번 고르고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이 한 박자가 울타리입니다. 도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편하니까. 그러나 편안함과 무분별함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무분별함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정도는 말해도 되지. 이 생각이 때로는 후회를 만듭니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 영역을 쉽게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기대와 다르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도반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은 상대의 호기심이고 대답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으면 말은 부담이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 짧고 부드럽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런 말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반 여러분, 자랑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관계에는 미묘한 금을 냅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좀 잘 됐어. 그 말은 기쁨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가 됩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도 낮게 말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다 인연 덕이죠. 이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은 하소연은 상대에게 짐이 됩니다. 상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계속 털어놓으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하소연도 짧게, 그리고 끝을 맺을 줄 아는 것.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요. 이 말이 자존을 지켜줍니다. 도반 여러분, 침묵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간입니다. 말이 가득한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말이 적당히 흐르는 관계는 숨을 쉽니다. 어떤 사람과는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깊이입니다. 깊은 관계는 설명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재로 유지됩니다. 존재가 편안하려면 말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꺼내지 않는 용기.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명하지 않는 절제. 그 절제가 품격입니다. 도반 여러분, 말을 줄이면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생각이 또렷해지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외로움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늘 밖으로 말을 쏟아내면 안은 비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면 안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이 차오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잠시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나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기쁨을 낮게 나눈다. 나는 내 슬픔을 짧게 털어놓는다. 나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당신의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가 있는 말은 상대를 베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말은 자신도 다치지 않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가볍고 가벼울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숨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 숨이 외로움을 줄이고 고독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당신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도반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통화하고 나면 지치고 문자를 받고 나면 한숨이 나오는 인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숨 쉬어야 살아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꽉 붙잡습니다. 붙잡는 이유는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서입니다. 혼자 남을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버려질까봐. 그래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꽉 쥐고 있으면 손이 먼저 아픕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붙잡으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마음의 여백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마음의 여백은 흘러가게 두는 힘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손으로 꽉 움켜쥐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손을 살짝 펼치면 물이 머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오래 머뭅니다. 도반 여러분, 인연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에는 가까웠던 사람이 가을이 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원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흐름의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 걷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떠난 뒤에야 의미를 남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도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관계는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관계도 식습니다. 그 식음을 억지로 데우려 하면 오히려 타버립니다.
마음의 여백은 식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식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멀어졌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때 우리는 급히 해명하려 합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본 당신일 뿐입니다. 그 눈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감정을 다 끌어안습니다. 상대의 기분도, 상대의 불만도, 상대의 질투도, 그러나 그 감정은 상대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도반 여러분, 마음의 여백이 있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화가 났다고 내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서운하다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몫입니다. 내 몫만 다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내 짐이 아닙니다. 이제 떠나간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그리고 놓아준다. 고맙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이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자유 선언입니다. 붙잡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백이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혼자가 두려웠다면 이제는 혼자가 편안해집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여백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가장 오래 함께 해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주 잊습니다. 타인을 붙잡느라 자기 자신을 놓칩니다. 여백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내 숨을 느끼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나는 밀어내지 않는다. 나는 흘려보낸다. 나는 내 몫만 다한다. 나는 나의 속도로 산다. 이 문장이 당신 마음의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도반 여러분, 떠나는 인연이 있어야 남는 인연이 또렷해집니다. 여백이 있어야 진짜가 보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스스로 서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오늘 조금 더 키워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나와 함께 간다. 여행은 참 이상한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여행만 가면 낯설어 보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차이가 여행에서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은 관계의 거울입니다. 일상에서는 각자의 공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침대에 눕고 각자의 리듬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여행에서는 그 리듬이 섞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걷는 속도도, 쉬는 방식도 하루 종일 함께입니다. 그 함께 있음이 때로는 따뜻하지만 때로는 답답합니다. 왜일까요? 여행은 평소에 숨겨져 있던 기준을 모두 밖으로 꺼내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체험으로 여깁니다. 많이 보고, 많이 걷고, 많이 경험해야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쉼으로 여깁니다. 천천히 앉아 바람을 보고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내 기준이 옳다고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봐야지. 왜 그렇게 예민해? 여행인데. 이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상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은 사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 20분 돌아간 일, 식당에서 40분 기다린 일, 비가 와서 일정이 바뀐 일,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 그러나 그 사소함 속에 감정이 담깁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내 의견이 무시된 것 같을 때, 나는 조금 쉬고 싶은데, 계속 움직여야 할 때,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마음은 다칩니다. 여행은 일상의 축소판입니다. 평소에는 갈등이 생겨도 집으로 돌아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에서는 그 숨 고를 공간이 적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방, 같은 일정. 그래서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에서 지친 경험이 있다면 그건 관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거리가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어디까지 함께가 편안한지, 어디서부터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 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행은 그 선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의 온도입니다. 여행은 돈을 씁니다. 숙소, 식사, 교통, 기념품, 돈을 쓰는 방식은 삶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왔으니 제대로 써야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행에서는 그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도반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 없이 밀어붙이면 관계는 상처를 남깁니다. 여행은 상대를 이해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속도로 걷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소비가 편안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여행의 진짜 선물입니다. 여행이 끝난 뒤 마음이 조금 서먹해졌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입니다. 모든 인연이 모든 상황에서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카페에서 1시간 만나기엔 좋지만 3일 밤낮을 함께 보내기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 괜히 연락이 뜸해진 적이 있다면 그 인연은 조금 거리가 필요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인정하면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속도에도 맞추지 않는 여행,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여행, 아침에 일어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 그 여행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숨을 듣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천천히 걷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타인의 기준이 빠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 기준이 보입니다. 도반 여러분, 혼자 떠난 여행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정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채워주던 자리를 이제 내가 채우는 시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붙잡고 있던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관계를 시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속도로 걷는다. 나는 나의 기준을 안다. 나는 맞지 않는 거리를 억지로 좁히지 않는다. 나는 필요하면 혼자도 괜찮다. 이 문장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행은 끝나지만 깨달음은 남습니다. 그 깨달음이 다음 인연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조용합니다. 짐은 풀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정리됩니다. 여행 중에는 몰랐던 감정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괜히 서운했던 순간, 괜히 불편했던 표정, 괜히 길게 남았던 침묵. 도반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에야 관계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여행 중에는 상황을 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일정을 맞추고, 숙소를 찾고, 식당을 고르고, 사진을 찍느라 감정을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돌아오면 미뤄둔 감정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좀 무시당한 느낌이었지. 그 말은 조금 서운했지. 내가 너무 맞추기만 했나?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는 상대를 탓하는 길, 다른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길. 도반 여러분, 여행 후의 수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행에서 서운했다면 그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피곤했다면 그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리듬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경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카페에서 1시간은 좋지만 사흘 밤낮은 힘들구나. 이 사람과 나는 같은 속도로 걷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면 다음 만남이 달라집니다. 기대를 줄이고 일정을 짧게 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리를 인정하는 것. 도반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여행 후에 남는 미묘한 거리감입니다. 괜히 연락이 뜸해지고 괜히 약속을 미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어진 걸까? 그러나 멀어짐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거웠던 관계도 식을 수 있습니다. 그 식음을 억지로 데우려 하면 오히려 타버립니다. 여행은 관계의 실제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 후에 서운함이 남았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를 바로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적어보십시오. 나는 그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나는 그때 쉬고 싶었다. 나는 그때 내 의견이 반영되길 바랐다. 이렇게 적어보면 감정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와 기준이 달랐다. 기준의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줄어듭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도반 여러분, 어떤 인연은 여행을 계기로 더 가까워집니다. 갈등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더 깊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여행을 계기로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연락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거리로 두십시오. 다시 가까워질 인연이면 다시 이어집니다.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 후에 남는 가장 큰 선물은 타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혼자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내 속도가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다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면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면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나를 알면 맞지 않는 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 후 관계가 흔들렸다면 그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 깨달음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성숙으로 바꾸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최근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나를 알게 되었다. 고맙다. 이제 나는 내 거리를 안다. 이 문장이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은 다음 인연을 더 건강하게 맞이합니다. 도반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 남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은 조금 더 자랍니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이해한다. 나는 나의 기준을 안다. 나는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나는 흐름을 따른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숨을 쉬면 됩니다. 천천히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쉬며 나는 괜찮다. 내쉬며 나는 놓아준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 방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하루 많이 애쓰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누군가의 말에 마음 쓰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나는 충분하다. 숨을 내쉽니다. 나는 나를 놓아준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숨만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들이쉬며 나는 나와 함께 간다. 내쉬며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어깨에 힘을 풀어봅니다. 이마에 힘을 풀고 턱에 힘을 풀고 손가락에 힘을 풉니다. 몸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선택은 틀렸을까? 그 모든 생각은 지금 이 순간과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밤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입니다. 내쉬며 나는 과거를 놓아준다. 들이쉬며 나는 지금에 머문다. 미래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 모든 것은 지금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당신이 해낼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쉬면 됩니다. 들이쉬며 나는 믿는다.
내쉬며 나는 맡긴다. 숨이 점점 느려집니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쉬어도 된다. 나는 멈춰도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어도 그저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귀합니다. 들이쉬며 나는 귀하다. 내쉬며 나는 소중하다. 조용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도 놓아줍니다. 고맙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미안하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사랑한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모든 감정은 머물다 갑니다. 영원히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게 둡니다. 들이쉬며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내쉬며 나는 밀어내지 않는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른다.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는 휴식입니다. 이제 당신의 숨만 남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이쉬며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내쉬며 나는 나를 안아준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는 안식입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모든 소리는 멀어지고 모든 생각은 옅어집니다. 남는 것은 숨, 그리고 평온. 들이쉬며 평온, 내쉬며 평온. 이 평온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평온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평온 속에서 천천히 잠이 옵니다. 억지로 자려 하지 마십시오. 잠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당신은 그저 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말도 내려놓습니다. 숨만 남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고요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합니다. 당신은 평안합니다. 이제 쉬십시오.